이 영화는 한여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몇몇 불량한 남자들이 그녀를 붙잡아 감금하고 억지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이후 그 남자들에게 그녀가 어떻게 되돌려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니퍼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소설가입니다. 작가이다 보니 도시에서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혼자 들어가 지내며 소설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게에 들러 어리라는 남자를 만나 오두막집 열쇠를 받아갑니다. 어른 그 오두막집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어른 제니퍼에게 오두막집 열쇠를 건네주고 거기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가던 제니퍼는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르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두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앤디와 스탠리입니다. 그때 존이라는 직원이 다가와 제니퍼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존은 제니퍼에게 어디에 머무는지 묻고 제니퍼는 근처의 한 오두막집에서 지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후 제니퍼는 존에게 돈을 건네는데 실수로 발이 양동이를 건드려 존의 바지가 흠뻑 젖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친구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죠. 제니퍼는 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돈을 주고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 제니퍼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죠. 밤이 되어 제니퍼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두막집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어느 방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공구들이랑 독성이 강해 보이는 가루 같은 통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본 제니퍼는 방 문을 닫고 다시 오두막집 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실수로 맥주잔을 옷에 쏟아버려서 옷을 씻으려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 제니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비칩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조깅을 하다가 숲속에서 작은 오래된 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제니퍼는 다시 자신의 오두막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수도를 틀어보니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되고 그 집으로 매튜라는 남자가 수도를 고치러 오게 됩니다. 매튜가 배관을 고쳐주자 제니퍼는 기쁜 마음에 매튜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해주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매튜는 다소 어리숙한 사람이라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서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날 저녁 매튜는 스탠리와 앤디 그리고 존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다 매튜는 도시에서 온 그 여자가 자기 볼에 뽀뽀를 해줬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존은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러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죠. 바로 그때 스탠리가 카메라에 찍힌 제니퍼의 영상을 존에게 보여줍니다. 창밖에서 제니퍼를 훔쳐보던 사람이 바로 스탠리였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존의 마음은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친구들 앞에서 제니퍼에 대해 온갖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죠. 오늘 밤에 내가 저 여자를 반드시 내 걸로 만들겠다고. 밤이 되어 제니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문 앞에는 죽어있는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본 제니퍼는 크게 놀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급히 오두막집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그 남자들의 사진이 떠 있는 걸 보게 되죠. 제니퍼는 공포에 휩싸이고 그때 세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애워쌉니다. 제니퍼는 당신들 왜 여기 온 거냐 곧 따져 묻고 내 남자친구가 곧 여기로 올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존은 이 여자에겐 남자친구 같은 거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존은 제니퍼가 매튜에게 뽀뽀를 해줬다더라고 말하며 매튜를 불러 방 안으로 데려옵니다. 제니퍼는 그건 그저 고마워서 가볍게 한 인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존은 난 도시 여자들을 잘 안다. 그런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비열하게 말합니다. 이후 존은 술병을 들고 와 제니퍼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제니퍼는 마시기 싫다고 거절하지만 존은 내가 술을 마시면 우리 모두 여기서 나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니퍼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과 달리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은 야구 배트를 제니퍼의 입 쪽에 들이대며 이를 보라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니퍼가 말을 잘 듣자 존은 다시 그녀의 치를 잡고 흔들며 장난 아닌 위협을 가합니다. 이후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제니퍼에게 이 총에 키스해봐. 그리고 상상해. 내가 내 남자친구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총에 입을 맞추게 하고 총을 그녀의 안에 넣고 마구 흔들어대죠. 이 장면을 보던 매튜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때 앤디가 제니퍼의 입에 병을 억지로 밀어넣고 깨뜨리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니퍼는 앤디를 힘껏 밀쳐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스탠리의 눈에 뿌리고 그 틈을 타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뛰고 또 뛰는 사이 날이 밝아옵니다. 도망치던 제니퍼는 길가에서 두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은 처음에 열쇠를 건네줬던 어리였습니다. 제니퍼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남자는 제니퍼에게 나는 점잖은 사람이다.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렉에는 너는 숲 반대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봐라 라고 지시하죠. 그 후 그는 제니퍼를 데리고 다시 오두막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살펴보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제니퍼가 마시던 맥주병 하나만이 남아있죠. 그는 아마 술을 마셔서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나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 했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니퍼 말을 믿지 않고 그녀의 몸을 수색하겠다며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수색은 명백히 핑계에 불과했고 그는 제니퍼의 몸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4명의 남자들이 다시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제니퍼를 보고 키득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짓죠. 이걸 본 제니퍼는 자신이 점잖다고 말하던 이 남자 역시 그들과 한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쉐리프라 불리는 남자마저 제니퍼를 거칠게 밀치고 때리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부터 내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후 존은 제니퍼를 붙잡고 매튜에게 옷을 고 강요합니다.
존은 매튜에게 오늘 널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부추깁니다. 매튜는 결국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니퍼의 옷을 억지로 벗긴 뒤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그들은 매튜에게 제니퍼와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합니다. 그 결과 매튜는 제니퍼에게 강제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제니퍼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바로 그때 셰리프의 집에서 딸 엔젤이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엔젤은 아빠에게 오늘은 일찍 집에 와 달라고 말합니다. 셰리프는 딸에게 오늘은 꼭 일찍 집에 갈게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 남자들은 제니퍼를 내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제니퍼는 겨우 일어나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기도 전에 5명의 남자가 다시 그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들은 다시 제니퍼를 붙잡아 땅바닥에 눕힙니다. 앤디는 제니퍼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으며 숨을 막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셰리프가 옷을 벗고 제니퍼에게 또다시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제니퍼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지만 그들은 짐승처럼 돌아가며 모두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욕망이 채워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그곳에 내버려둔 채 떠나갑니다. 제니퍼는 가까스로 다시 몸을 일으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탓에 정신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다 한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5 남자가 또다시 그녀를 찾아와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아예 죽이려는 듯이요. 그러자 제니퍼는 스스로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남자들은 그녀가 빠진 물가를 한참 동안 지켜보며 시체가 떠오르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죠. 이 모습을 본 셰리프는 일행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제니퍼를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만약 그녀가 살아서 도망이라도 갔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는 제니퍼의 물건들을 모조리 불태워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밤이 되어 셰리프는 집으로 돌아와 딸을 만나 안아줍니다. 그때 딸은 아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명예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다음 날 셰리프는 얼을 찾아가 오두막 집 열쇠를 다시 돌려줍니다. 얼은 그 여자 벌써 여길 떠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셰리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래 떠났어 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그 남자들이 숲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니퍼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죠. 한편 매튜는 자신이 제니퍼에게 저지른 일을 떠올리며 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얼은 셰리프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제니퍼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던데 혹시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니냐고 묻더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셰리프는 그럴 리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녀는 그냥 떠난 거다 라고 잡아댑니다. 다음 날 아침 숨가쁘게 달려온 스탠리가 앤디와 존에게 소리칩니다. 자신의 카메라가 도둑 맞았다고요. 그 카메라 안에는 제니퍼를 몰래 찍은 모든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탠리를 마구 때립니다. 도대체 그런 걸 왜 찍어뒀냐 라며 소리치죠. 그날 밤 존이 집에 있을 때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존은 이걸 보고 아마 스탠리와 앤디가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이번에는 제니퍼의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존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덤불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쪽으로 가보니 이번에는 매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고무 밴드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본 존은 이거 매튜 짓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매튜가 죄책감 때문에 자신들을 겁주고 있다고 믿게 된 거죠. 다음 날 셰리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그에게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며 말합니다. 누가 당신한테 보내놓고 갔다고? 상자 안에는 카세트 1개가 들어있습니다. 셰리프가 그 카세트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는 곧장 그 남자들을 찾아가 스탠리를 마구 때리며 소리칩니다. 그걸 왜 촬영했냐며. 그러자 존도 나서서 말합니다. 어젯밤에도 누가 날 괴롭히더라고. 이건 분명 매튜 짓이야. 제니퍼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겁주려고 한 거라고. 셰리프는 이 말을 듣고 남자들에게 매튜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얼을 찾아가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서 얼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한편 매튜는 제니퍼의 집 밖에 앉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제니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매튜가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제니퍼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매튜를 곁으로 부르며 말합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안다고. 매튜는 눈물을 흘리며 제니퍼에게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니퍼는 그의 목에 밧줄을 걸고는 그대로 세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매튜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시각 앤디와 스탠리는 매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색하던 앤디는 어느 인적 없는 낡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인 매트리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편 스탠리 앞에는 어느새 제니퍼가 나타납니다. 스탠리가 그녀를 해치려 달려드는 순간 발이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스탠리는 비명을 지르며 앤디를 부르기 시작하죠. 앤디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상황을 보려고 할 때 제니퍼는 뒤에서 나타나 앤디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고 이어 스탠리의 머리도 세게 내려칩니다. 둘 다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앤디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나무에 묶인 채 욕조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제니퍼는 수도를 틀어 욕조 안을 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스탠리는 나무에 묶인 채 그의 눈앞에는 쥐 한 마리가 강제로 고 있고 그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스탠리의 눈썹에 바늘을 꿰고 실을 나무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눈을 깜박이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 후 제니퍼는 다시 앤디 쪽으로 향합니다. 즉 제니퍼는 두 사람을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죠. 제니퍼가 앤디에게 다가가자
앤디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니퍼는 말합니다. 나도 너희 앞에서 똑같이 애원했어. 제발 멈춰 달라고.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지. 오히려 모두가 달려들어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어. 그녀는 앤디의 얼굴을 물속에 처박으며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주 끔찍한 죽음을 선물할 거야. 그 후 제니퍼는 다시 스탠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살점을 꺼내 스탠리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앤디 쪽으로 가서 그가 누워있는 물에 독성 가루를 섞어 붓습니다. 독이 섞인 물이 입과 얼굴로 스며들며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끝납니다. 한편 스탠리 쪽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의 눈에 박힌 살점을 쪼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눈까지. 스탠리는 끔찍하게 끝납니다. 그 후 제니퍼는 주유소로 가서 존을 기습 공격해 납치합니다. 존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자신은 벌거벗은 채 묶여있고 앞에는 제니퍼가 서 있습니다. 존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제니퍼는 묻습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뭘 할지 짐작가? 그러고는 하나씩 그의 을 뽑아버립니다. 존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제니퍼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니퍼는 말합니다. 넌 내 남자다움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지? 근데 이제부턴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녀는 가위를 집어들어 그의 남성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없앤 것을 존에게 넣어버립니다. 존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한편 셰리프가 일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는 엔젤 선생님이 집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딸 엔젤도 전화를 받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좋은 분이야. 나를 놀이터에 데려가 준다고 했어. 셰리프는 선생님과 통화 좀 하게 바꿔줘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그 선생님이 다름 아닌 제니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니퍼는 가짜 교사로 위장해 셰리프의 집에 찾아온 것이었죠. 제니퍼가 전화기 너머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셰리프는 귀를 의심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애원하듯 말합니다. 제발 내 딸에게는 손 떼지 말라고. 그러자 제니퍼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엔젤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셰리프가 허둥지둥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선생님이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갔다고 알려줍니다. 셰리프는 급히 차를 몰고 놀이터로 달려가 딸을 찾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어디에도 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차를 타고 떠나려 하는데 그때 뒤에서 제니퍼가 들이닥쳐 그를 공격합니다. 이후 셰리프는 어딘가로 끌려가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전신이 묶인 채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뒤쪽에는 제니퍼가 그의 샷건을 꽂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는 셰리프는 간신히 말을 꺼냅니다. 제발 날 죽이지 말고 보내주라고. 하지만 제니퍼는 샷건을 그의 몸 안쪽으로 점점 더 깊이 넣으며 말합니다. 내가 당했을 때 나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어. 내 놈들이 짐승처럼 나를 짓밟을 때 을 떠올려보라고. 셰리프는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내 딸에게 도대체 뭐를 했냐? 그러자 제니퍼는 말합니다. 내 딸 참 예쁘고 이제 한창 나이더라. 만약 누가 내 딸에게 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면 넌 어떤 기분이 들까? 셰리프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놈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자 제니퍼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왜냐면 너도 누군가의 딸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후 제니퍼는 샷건의 방아쇠에 줄을 묶습니다. 그 줄의 다른 쪽 끝은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매튜의 손에 묶습니다. 매튜는 셰리프 정면에 누운 채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말합니다. 매튜가 눈을 뜨는 순간 너희 둘의 운명도 같이 끝나는 거야. 그녀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잠시 후 매튜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매튜는 눈앞에 묶여있는 셰리프를 보고 놀랄 뿐입니다. 셰리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손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매튜는 결국 손을 조금 움직이고 맙니다. 그 순간 샷건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알은 셰리프의 몸 뒤쪽을 관통해 앞으로 날아옵니다. 앞에 누워있던 매튜에게도 그대로 박히며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는 제니퍼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괴물 같은 남자들에게 잔혹한 죽음을 안겨주고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뒤 홀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